최불암이 연기한 전원일기에서의 김회장 캐릭터는 사실 장욱진으로부터 나왔던 것을 아시나요? 전원일기는 80년 10월에 첫 방영되어 2002년 12월까지 무려 22년 넘게 방영된 국내 드라마 사상 최장기간 방영된 농촌 드라마입니다. 전원일기 방영을 앞두고 70년대 말에 최불암이 장욱진의 아뜰리에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답니다. 이때 최불암은 장욱진에게서 큰 인상을 받았고 따라서 전원일기에서 본인이 맡은 김회장 역에 장욱진의 캐릭터를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국민 드라마인 전원일기의 김회장은 아시다시피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우직하게 농촌을 지키는 캐릭터입니다. 장욱진 또한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면서 평생 우직하게 그림만 그린 작가였으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원일기에서 김회장의 캐릭터를 사랑한 것은 사실 장욱진을 사랑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욱진은 충남 연기군 지금의 세종시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고교 시절의 일화가 생미롭습니다. 장욱진은 고등학생 때 한국 학생을 부당하게 대하는 일본인 역사교사에게 항의하다가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유행하던 성홍열이라는 병에 걸려 충남 수덕사에서 요양을 하게 되는데 마침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인 나혜석을 만나게 됩니다. 나혜석은 당시 17세인 장욱진의 그림을 보고 화가의 주관이 뚜렷한 좋은 그림이다. 간결한 어떤 것들은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병에서 회복한 장욱진은 1936년 서울에 있는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편입을 합니다. 당시 장욱진은 높이뛰기와 스케이팅에서 뛰어났다고 하며 그의 높이뛰기 기록은 당시 비공인 한국 신기록을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6년은 같이 양정고등보통학교에 다니던 동기생이 엄청난 큰일을 낸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기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큰일을 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모두 아실 겁니다. 장욱진이 작품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작품 제작에 자신의 삶을 바치려는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서울대 미대 교수직도 그만두고 오직 작품 활동에만 몰두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1953년부터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화동 로타리에 있는 이 서점은 지금까지 서점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욱진은 작품 제작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지만 막상 작품을 통해 유명해지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기도 하고 계약서를 쓰고 읽는 것도 싫어해서 전시회도 별로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욱진은 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어 지인들은 그를 일컬어 하늘에서 발을 삐끗해서 지상에 내려온 도인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장욱진의 작품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그의 작품은 어린아이가 그린 것과 같이 순수하며 구성이 단순하고 30cm 내외의 작은 작품을 주로 그렸습니다. 또한 그의 작품에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을 그린 작품이 많습니다. 장욱진의 작품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도라는 작품입니다. 경기도 덕소에서 작업할 당시에 아뜰리에 모습을 그린 것이죠. 뒤에 수염을 기른 이는 장욱진으로 보이고 아이들은 다소곳이 배꼽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욱진은 이 작품을 매우 사랑해서 안 팔려고 했으나 작품을 본 한 일본인이 몇 날 며칠을 간청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너무 아쉬워서 다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크기는 어른 손바닥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이렇듯 작품이 매우 작다 보니 작품을 제작할 때 이젤에 캔버스를 걸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쭈그려 앉아 작품을 제작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매우 힘들게 느껴집니다. 장욱진의 장녀는 가끔 덕소 아뜰리에 가서 손바닥만한 그림에도 엄청난 고뇌를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안쓰러움과 가여움을 느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장욱진 작가가 처음 그린 가족 작품의 소재를 어렵게 파악하여 구입해 왔다고 합니다. 장욱진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 시절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1951년에 고향 영기군으로 돌아와서 그린 작품입니다. 피난 시절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물감으로 미친 듯이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쟁 시절 저렇게 풍성한 논밭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마도 그의 희망과 꿈 또는 반대로 당시의 어려운 현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네요. 장욱진은 이 그림을 두고 절대적인 고독은 외롭지 않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장욱진의 가로수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장욱진의 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장욱진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보적인 작품 세계를 펼친 작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장욱진은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주변의 일상의 모습을 그만의 정감 있는 형태와 순수한 색채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장욱진이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심플하다 였다고 합니다. 그가 추구한 단순함과 소박함이 그의 작은 그림에 담겨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있으며 용인에 장욱진이 마지막 작품 활동을 한 장욱진 고택이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장욱진의 작품 세계를 감상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